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5일 아침입니다. 제가 목요일을 촬영해야 되는데 또 조금 늦어져서 금요일 아침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241주 차인데 이번 주 주제는 한미 관계하고 한중 관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미국은 한국의 영원한 동맹, 영원한 친구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우리의 그 친구가 되기 어려운 나라다, 적국이 될 수도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세계의 우한, 우한이라는 건 골칫거리라는 뜻이죠. 세계의 우한인 중공,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그 240번 강의의 그 두 번째 그 시그널 뮤직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그 몇 년 동안 잘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저작권 침해라고 경고를 받아서 이제 음악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미국은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제정치의 기본 원칙 제가 계속 강조하던 것이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정치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영국의 파머스톤도 얘기를 했었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고 이거는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오랫동안 동맹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닐 때 그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 이익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04년에 미국이 그 러일 전쟁 이후에 그 카츠라 테프트 조약을 통해서 한국을 일본에다가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의 최강대국도 아니었고 한반도에 대해서 심각한 이익이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시하게 된 것은 역시 그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 세계의 리더가 된 1945년 이후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린치핀이라는 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소달구지 지금 그런 것 별로 없어서 젊은 사람 잘 모를 겁니다. 그 바퀴가 있고 그 축이 있는데 그 바퀴하고 축이 그 끝에 조그만 갈고리 같은 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그 린치핀이 조그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지면은 바퀴가 축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미국은 그 한국을 미국의 이 안보 정책에서 린치핀이라고 얘기하는데 린치핀이란 말을 써준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나라죠. 한국도 그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전략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나라로 이제 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전략은 또 뭘까?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통일을 일으켜야 되고 통일을 일으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대전략과 미국의 대전략은 세계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영원히 1위가 되고 싶어 하겠죠. 바로 미국의 대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전략은 서로 갈등하지 않는다. 서로 합치한다. 일치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영원히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한미동맹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국제정치, 국가 이익을 따지기보다도 그 이념, 그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봅니다. 한반도를 북한이 통일하는데 제일 방해 요인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공산화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 철저한 반미주의를 택하고 있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 보수적인 정부를 할지라도 중국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친중 정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갈등 관계에 놓이고 한미 관계를 약화시킨 그런 보수 정권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 정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국가 이익, 국가 안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첫째,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미국 편에 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 미국,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 파기시켜야지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중립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국민의 90%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한국은 법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지정학.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원래 가까이 있는 나라는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주로 먼 곳에서 찾죠. 중국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교 근공의 논리가, 이거는 영원히 맞는 논리입니다. 중국이 우리랑 가깝다는 사실, 미국이 우리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토를 탐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미국과 친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거는 정치학적 개념인데,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참 놀라운, 그것도 놀라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미국 학자들이 국가와 국가 관계를 연구하고 전쟁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난히도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민주주의로 남아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수준의 민주주의로 남아있는 한 두 나라는 결코 갈등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극적으로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그랬죠.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만약 중국이 이길 것이 100% 확실하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미국과의 동맹을 끊고 중국에 의존하며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력을 분석하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여러 차례 강의했습니다만 미국이 승리할 것이 거의 불을 보듯 확실하다. 그리고 논리가 하나 있죠. 미국이라는 그 대국이 중국한테 쉽게 평화적으로 그 패권적 지위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십 년 있으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야, 경제 발전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역사를 보면은 어떤 패권국도, 그 도전국, 이게 2등입니다. 도전국의 도전에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한 경우는 없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죠. 미국 같은 나라가 평화적으로 중국한테 자신의 지위를 양보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정치의 기본 원칙을 모를 때 하는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화면 보시면은 영원한 친구들이라는 한미 우호협회라는 그 아주 그 오래된 한미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 작고하신 김상철 변호사께서 만든 단체인데, 저도 이 단체 이제 회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친구들이라는 이 잡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제목이 그래도 참 괜찮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미동맹협의회라든가 이런 그 한미 관계를 그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나라 단체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그 소중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다음에 한미 관계가 급속도로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취임하기도 전인데 이렇게 이 좋은 관계가 되는 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유럽의 아주 그 반미국가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나빴는데 사르코지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사르코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정책의 그 기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미국과의 관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건 뭐 이미 후보 시절에도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향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그 한미 관계가 노무현 대통령 무렵부터 급속히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그 회복하는데 또 큰 노력을 기울인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하고 만나서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골프차 같이 타고 가고 아주 그 퍼슨 투 퍼슨 아주 그 개인적인 그런 이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관계를 동원해 가지고 한미 동맹을 대폭 정상화시켰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영국 여러분들이 지금 만화 하나 보시는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2006년 9월 7일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시절의 만화입니다. 같은 침대에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부부처럼 이렇게 같이 누워있는 만화인데 서로 이제 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시 테이블에는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노무현 뭐 여기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고는 아니지만은 하여간 뭐 부부 관계를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테이블에는 김정일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면 동맹이 깨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한미 동맹이 망가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만화로. 영국 잡지에 이런 만화가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한미 관계가 노골적으로 나빠지고 있었냐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뭐 참 노골적으로 친북입니다. 종북이라고 그러죠. 종북. 노골적으로 친중. 뭐 친중인지 종중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런 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에 굴종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적으로 취급을 했죠. 뭐 죽탕 들고 싸우자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는 적대적이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가 막 꼬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과 그 해양 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급격하게 이 관계가 나빠졌었던 것이죠. 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2013년도 저 광화문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 미국 대사관에다가 그 건물 거의 전체를 가리는 걸개를 걸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 2013. 그때 이제 그 한미동맹을 맺은 지 거의 이제 60이 된 것이죠. 60년 번영의 동반자. 그런 그 주한 미국 대사관 해가지고 그 미국 대사관이 한국과 미국 이것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미국 대사관에 이런 그 걸개가 걸려 있다는 사실은 미국도 한미 동맹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나라가 그 소중한 관계인 것은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은 둘 다 민주 국가입니다. 그리고 둘 다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나라죠. 거기에다가 그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공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권, 자유 이런 데 대해서 한미양국은 뭐 당연히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0년 번영의 동반자 그리고 지정학도 그렇고 그리고 세계 대세를 흘러가는데 세계 정치가 진행되는데 지향하는 방향도 한국과 미국은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60년 번영의 동반자 2014년에도 그와 같은 큰 걸개를 걸어놨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한국과 미국 세계 속으로 함께 갑니다 라고 미국 대사관에 아주 큰 그 걸개를 걸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계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함께 가는 나라다라는
이제 상징이었습니다. 한미 관계가 상당히 양호할 때죠. 2014년 제가 이제 길 지나가다가 이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얼마 있다가 시진핑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일면인데 시진핑이 자주적 평화 통일을 확고히 지지한다. 이때 급격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 간부 한 사람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동아일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일보에 큰 글자로 박근혜식 미중 등거리 외교라고 큰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박근대사라는 참 원로 외교관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당신 후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잠재 적국인데 동맹국과 잠재 적국의 거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주 화를 내시는 저는 박근 대사님의 논리에 적극 지지를 했었습니다. 예,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죠. 중국은 미국의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미국 편을 안 들고 중립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할 때 미국이 중립을 서면 어떡합니까?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줘야지.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좀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시진핑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확고히 지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예, 이건 해석하기보다도 미국이 우리한테 한 말을 보시면 그냥 따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예, 자유민주통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죠. 자주적 평화통일, 참 애매한 소리를 중국이 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좋은 말로 생각했는데 그 배후를 따져보면 참 황당한 얘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3일 북경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박수치는 모습입니다. 여기 푸틴, 지금 전쟁하고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는 사람이죠. 푸틴 옆에 서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련, 러시아 가까이 있는 탄자 들어가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미국하고 동맹을 맺은 민주국가의 정상으로서는 유일하게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가서 중국한테 협조를 받아서 통일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군사 퍼레이드 다 지켜보고 중국군 지나가는 거 다 박수 쳐주고 격려 받고, 예, 그때 미국 사람들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조나탄 폴락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학자예요. 저게 한국에 뭐가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사열대에서 중국 군인들한테 거수격리하고 인사받고 그러는 모습이 한 장의 사진이 미국 내 일부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외무장관이 윤병세인데 그 사람이 존 케리 국무장관 만나서 미국이 양해를 받고 갔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공식적으로야 반대한다는 말을 안 했지만 일부는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점잖게 불만을 표시를 했죠. 바로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신문에 일본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가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군사의 열병을 받는 동안, 이걸 이제 보는 동안 미국과 일본군이 캘리포니아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했습니다. 중국군이 1만 2천 명 지나갔어요. 그럼 몇 시간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군하고 미군 11,000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했다. 한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국제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국이 불만을 이런 식으로 토로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조선일보 손우정 논설위원이라는 이 사람은 일본통이죠.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이제 2015년 9월 3일이에요. 재작년 우리가 통일을 위해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중국이 뒤에서 얼마나 웃었을까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다. 국제정치의 그 ABC를 모르는 행동이죠. 겉으로는 간을 빼줄 듯 했던 중국이다. 얼마 전 미 국무장관이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한국 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중국하고 그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미국으로부터 우리 보수 정부인 한국 정부가 중국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것은 등급이 낮은 동맹이구나.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나라야.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동맹 맺을 때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중한 자리에 올라왔는데 중국하고 저러고 지낸다 하니까 미국이 서먹하고 그 평가가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은 것이 쉽게 맺은 것이 아니라 라고 이제 손우정 논설위원이 쓰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리고 탁월한 그 외교력으로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의 앞선 세대가 다투고 매달려 얻어낸 동맹이라는 것. 그것이 없었다면 한국은 중동과 같은 만성적 분쟁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 동맹은, 한미동맹은 한국이 나서서 감싸고 강화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한국 사람은 모른다. 바로 손우정 논설위원이 이렇게 그 냉철하게 지적을 한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동맹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만성적인 분쟁 지역이 됐을 거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남시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하시던 분이죠. 한미동맹의 탄생 비화라는 책이 나왔는데 참 정말 한국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미국의 뭐 장군들도 한국 같은 나라랑 무슨 동맹을 맺느냐.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동맹을 체결해 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동맹이 체결되는 날 이분이 얼마나 참 아주 벼랑끝 외교 정책으로 한미동맹을 얻어낸 겁니다. 한미동맹이 체결되는 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것입니다. 참 두고두고 덕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한미동맹이 지금 이제 거의 70년 돼가는데 한국은 두고두고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있는 동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 것이 혹시 그 한미동맹 때문이 아닐까? 한미동맹 때문이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중국하고 아주 친하게 지낼 때 조선일보 또 국제부장인 강인선 기자가 쓴 겁니다. 그 글 제목이 중국과 너무 가까운 게 문제인 한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말이죠.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을 빼고 하자라는 얘기까지 그때 나왔습니다. 한국을 빼고 하자. 요즘 미국에선 아시아에서 대중국 연합 세력을 규합할 때 한국은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보수 정부가 있을 때 외교정책 미숙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한국은 중국과 더 친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한국은 빼놓고 호주,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과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때 이 강인선 기자의 이 글을 읽고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월남 더하기 일본 더하기 인도 이 세 나라는 중국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세고 군사력도 더 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이 한국은 자동으로 너는 우리 편이야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말 안 듣는 한국을 빼고 해도 충분해 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때 한국은 정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죠. 예. 지소미아 얼마나 문재인 정부 때 그 미국을 신경질 나게 했습니까? 한미일이 잘 그 정보 소통을 해야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예. 그래서 그 강인선 기자가 또 쓴 거예요. 2019년입니다. 이제 워싱턴은 한일 갈등을 동맹국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게 참 그동안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살았나 하는 그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뭐를 말하는데 그거 통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똑같은 소리 한다고. 예. 그 미국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전투기들이 이제 저 북한 부근에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대가. 그랬더니 한국이 오히려 불만을 표시했다. 이것이 동맹입니까? 적국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문화일보에 우리나라 그 통일부 장관이 지금 현역이에요.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말이 안 되는 국제정치의 개론도 안 읽어본 사람이 하는 이런 소리를 해서 이거를 또 비판하는 거를 제가 문화일보에 쓴 적이 있습니다. 군사가 없는 동맹이 세상에 어딨냐. 그래서 동맹은 군사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황당한 정권이 지금 이제 끝났다는 것이 대단히 다행이죠. 중국이 시진핑이가 북한 김정은에게 제1위원장 재추대 축하 축전을 보냈다. 김정은이가 재추대되었는데 축전을 보냈다. 축전 보낸 나라가 중국 외에 어떤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동안에 있었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박성조 교수의 글입니다. 박성조 교수가 그 책에다 쓴 건데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하겠다. 첫째, 미국이 도와줘서. 둘째, 소득이 돈이 많아서. 세 번째, 소득이 단결해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도와줬다는 사실이다. 독일이 아무리 돈 많고 단결해도 통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때 옆 나라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걸 미국이 꺾고 독일을 통일시켜준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다라고 썼습니다. 교수님이.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 절대 불가능하다. 정치학자들이 절대라는 말을 안 쓰는데 박성주 교수가 절대라고 썼는데 저는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그 독일 통일할 당시에 헬무트 콜이라는 분이 독일 수상이었죠. 이 사람이 독일 통일된 다음에 한 9년쯤 8년쯤 지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과의 우애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날 통일될 거예요. 참 이분이 이렇게 했었죠.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미를 깨달았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과 미국의 힘, 미국의 지원을 빌려서 통일이 되고 그 힘과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독일 통일되기 전에 뭐 심지어는 대처 총리마저도 우리는 독일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 미국이 자꾸 독일 통일시키려고 그러니까 대처 총리가 그 당시 고바초프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군사력을 써서라도 막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브리진스키 교수가 이 사람은 이제 최근에 작고했죠.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사람은 가정을 썼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지휘하지 않을 때,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을 때, 한국에 대해서 해구산을 펼쳐주지 않을 때 그때 한국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 중국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때는 꼼짝도 못합니다. 2. 독자적 핵무장을 하든지 3.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근데 이 셋이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책 나오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우리 기자가 질문했더니 자기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이거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 많으니까 저는 이때는 뭐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가 전략이 패권 유지하는 겁니다. 그 패권에 대한 도전은 중국입니다. 바로 중국을 제어하는데 그 소중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이제 미국의 그 포커스가 아주 급속하게 중국 쪽으로 맞춰지죠. 그때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은 언제 통일될까? 우리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원합니다. 북한은 아마 자기가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이 힘을 압도할 때 그때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우리 힘에다가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이 소중하다. 그리고 이 통일을 하면은 통일 강대국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때 통일한 이후에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그때도 유용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 관계를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그 반대되는 개념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를 그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